오늘은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 지방선거 날짜도 아닌데 부산 교육감 선거가 왜 있게 된 겁니까? 아, 예. 부산 교육감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4월 1일 언제는 지정된 보궐선거 기일인데 4월 2일. 예, 네네. 그 저기 뭐냐면 부산 교육감 선거, 경북 교육감 선거, 전북 교육감 선거 세 곳의 광역 보궐선거가 있고 네네. 기타 언제는 뭐 여러 가지 김천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 네네. 1일인데 다만 이 이번 보궐선거가 네네.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국민의 민심의 바로메타가 이 선거로서 늘 나타나고 네네. 더 나아가서 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만약에 네네. 바로 대선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의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5월에 대선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뭐 지금 모든 그 지금 부산 선거도 그렇고 중앙에 있는 선거들도 그렇고 이게 정당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하여튼 보수와 진보가 좌파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네네. 거의 뭐 심리적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형국이어가지고 네. 이 선거의 결과가 네. 자기 여러 가지 선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 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2일 이후에 만약에 문영배하고 이민선이 끝나는 18 끝나는 그때 헌법재판 선고가 된다면은 네네. 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그 헌법재판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것이 뭐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표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2일 저기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가 된다면은 훨씬 더 치열하게 이게 선거전이 될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헌법재판하고도 관련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폭파왕 김여정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4월 2일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떠오릅니다. 제 생각에는 3월 12일 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3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대한 선고가 언제쯤 나올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4월 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뭐 한 달 정도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 4월 18일 그 두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왜 도대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렇게 그냥 서두르나 생각을 해봤더니 4월 2일 지나서 만약에 그때 민심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월 2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서두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부산의 그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상당히 바로메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게 원래는 정당이 개입 안 하고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광역 선거 중에 가장 정치적인 의미가 지금 부여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부산에서의 선거에서 저번에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선거가 거의 뭐 넘어간다 6대4, 넘어간다 그랬었는데 6대4 네네. 이상으로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뭐 보수가 직결해서 7대3 선거로 만약 결과가 난다면은 저는 뭐 그 7대3이란 것은 보수 정권은 100% 재창출이고 네네. 더 나아가서 탄핵은 기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막 빨리빨리 이재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국민들이 좀 더 눈치 못 채는 순간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선고하는 것이 아주 뭐 정치적인 그 영향력도 덜 타고 네네.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거 없이 아주 공정한 선고 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헌법재판소는 그걸 오히려 또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봉에 서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교수님은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고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기사 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산 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들이 뭉치고 있다. 그 이야기는 후보가 보수도 여러 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진보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그 후보들이 많이 지금 출마 선언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저 사진에 나오는 분 중에 4분이 보수 쪽이고 3분이 진보 쪽입니다. 아, 그래서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네네. 여러 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단일화라든지 통합의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저 보수 쪽 입장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는 2025년 1월, 2월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보수 혁명의 시기다. 보수 혁명이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했다 봅니다. 네네. 기존의 과거의 올드 보수하고 다른 뉴 보수가 탄생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2030 보수. 2030의 이 젊은 보수들이 언제 보수의 눈길도 한번 안 줬는데 저희가 뭐 늘 그 보수들이 젊은 보수를 향해서 늘 설명도 하고 했었지만은 네네. 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설득이라든지. 근데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이 젊은 많은 보수들이 등장을 하고 이분들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면서 보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들이 반드시 보수 교육감 승리, 교육감에서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보수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네. 우리 후보자들이 뭐 합의한다고 해도 뭐 그거야 약속에 불과하니까 깨지면은 사실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지금은 이 새로운 보수의 힘에 의해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이 되고 단일화 통합 여부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힘에 의해서 보수들은 여하튼 뭉쳐서 새로운 이번에 뭐 선거에서 승리를 아마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봉수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일화는 되는 거죠? 저는 뭐 우리 보수들의 새로운 보수들이 힘을 뭉쳤기 때문에 네네. 그 힘에 의해서 단일화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보 후보들은 단일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진보들은 늘 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날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분들은 늘 뭐 빨리 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일화가 된다는 생각하에서 네. 보수들이 준비를 해야지 네. 진보가 분열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월 2일 그 선거가 보궐선거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4월 2일 선거가 재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반드시 단일화돼서 아니 뭐 이렇게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 중에 뭐 한 30%뭐 35% 얻어가지고 이기는 것하고 단일화해서 70%로 이기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선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것은 대선에서 뭐 체제 전쟁은 있겠지만은 체제 선택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징후들 바로미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광역 선거에서 정말로 진보 좌파들한테 밀려가지고 패배한다면은 정권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정말로 이 교육감 선거에서 뭐 당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당이 개입이 안 돼 있으니까 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데 오히려 뭐 진보와 좌파와 보수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선거인 만큼 네네. 부산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지만 대통령 탄핵도 기각되고 더 나아가서 보수 정권이 연장된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PD님 그 다음 사진 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 많은 이제 그 교육감 후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전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이 사진을 갖다 쭉 보면 제 얼굴은 좀 치워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차정인 교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차정인 교수하고 정승윤 교수님하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스트로 김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두 분이 다 검사 출신이고 그러다가 부산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차정인 교수는 부산대 총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조민 관련된. 그런데 차정인 교수가 부산교육감 요번에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정승인 교수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행적인 게 많은데 검사 출신에 부산대 교수 출신에 거기에다가 교육감 후보로 요번에 두 분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정인 후보가 차정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민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하다. 옛날에도 미안했는데 지금도 미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뭐 우리 차재인 교수님하고는 뭐 굉장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네네. 부산대학교에 사실은 네네. 뭐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고 완전 저는 공법 실무, 네네. 헌법하고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고 차재인 우리 후보님은 그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 뭐 연구실도 바깥에서 보면은 나란히 붙어가 왼쪽이 차정인 교수님이고 오른쪽이 제 왼쪽입니까? 교수님 오른쪽이고. 바깥에서 보면 나란히 2층에 나란히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조민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입장인데 하나는 한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부산대학교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이 조민 문제로 인해서 부산대학교의 신뢰와 평판이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나빠졌고 네. 왜냐하면 정말 조민 같은 애를 어떻게 부산대학교 의전에 넣느냐. 그러나 부산대학교 출신 의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형편없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비아냥거리는 조롱 섞인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황제 장학금 아닙니까? 뭐 계속 낙제하는데 장학금 줘서 정말로 황제 장학금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는데 그런 아니 조국 재산이 5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산대학교에 정말로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작 못 받고 정말 조민이 받아가는 거 보고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있고 빽 있으면 장학금도 저리 가는 것인가 하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자주 섞인 목소리 네.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반성하면서 저런 애 저렇게 입시를 했는가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구성원으로서의 자괴감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저 사건이 네. 어디 가가지고 조민이 입학 잘 시켰다 떠드는 교수 한 명도 없고 네. 어디서 조민이 우리 대학이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장이라는 분이 미안하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특히 저분이 그 교육감 후보로 나선다고 하시니까 더 묻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네네. 공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입시의 공정성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표창장 위조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입시를 봐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 네. 또 하나가 재판의 공정 아니겠습니까? 재판의 공정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네. 제가 보니까 뭐 정말로 우리 누구냐면 문영배 이분도 뭐 부산 분인데 네. 기가 찬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공정한가? 정말 이런 분이 교육감 되면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대학 입시 쳐서 대학 보낼 것인가? 네.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학생들에게 정말 조민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정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차정인 교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대 총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정인 후보가 이번에 부산교육감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총장이었는데
우리 학생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2030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서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난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되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까지 제출된 다음에 그때 내가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입학 취소를 안 하려고 그렇게 막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니까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차정인 교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이 당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입학 취소거든요. 그거를 차정인 교수 검사 출신의 법대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정인 교수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출 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상관이 없다. 서류에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그 허위 서류면은 당연히 불합격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차정인 교수가 차정인 후보가 미안해야 될 사람은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부산대 학생들, 특히 의전원 학생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민 사태가 2019년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부산대 로스쿨 교수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내에서 이런 것들 법적인 해석을 아마 법대 교수님들한테 로스쿨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그때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언제는 그 조민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조국을 파면하라. 네. 그 조민 입학 취소보다는 먼저 그때는 조국 그 뭐 법무장관 파면하라. 그게 우선 있었죠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조국을 파면해야 된다. 그 당시 그거와 관련된 사람 징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 뭐 제가 그 대학의 집행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뭐 그 허위 서류 그거 표창장인데 네. 허위 서류가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쿨이나 그 당시에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비슷한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네네. 저도 로스쿨 입시를 당담해봤고 자기소개서 채점도 해봤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입니다. 정말로 뭐 세상에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가를 교수들은 입시에서 찾게 되는데 네. 그 뭐냐면은 대학 교수의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눈에 띄는 거죠. 자격증이라는 것은. 네네. 그런데 그것이 평가하는 분들이 주관적인 평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저는 입시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평가 요소들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상장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담하는 교수들한테 이거 채점한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네네. 그것이 점수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뭐냐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국은 교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참 조민이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나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저기 입시에 여러 가지 상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능력인지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조작된 건지 그때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오면은 당연히 평가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마치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섣부른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하는데 입학 취소도 재밌습니다. 대통령 재판과 구속은 총알 재판입니다. 정말로. 조민이
이재명 재판은 완전히 느린 법입니다. 그 네. 지렁이 재판입니다. 지렁이. 예, 정말 기어가듯이 합니다. 네. 조민이 다른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총알 입학 취소합니다. 네. 발견되자마자 입학 취소하는데 조민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입학 취소했습니다. 아, 군뱅이네요. 네, 군뱅이가 이거 지렁이죠. 군뱅이 네네. 늘보.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대법원까지 가서 구속돼서 집행됐습니다. 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법 출신들은 우리법은 그래 돼 있나 봐요. 자기 편들은 정말로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고 가서 군뱅이 지렁이처럼 재판하고 입학 취소도 하고 뭐 집행도 하는데 우리법이 아닌 자기 편이 아닌 대통령이나 이쪽 사람들은 막 총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구속부터 하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의 대명사가 조국 아닙니까? 네네. 조민 사건이고 그것이 어떻게 죄송할 수가 있고 그런 분이 어떻게 입시를 당담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정말로 저는 막 저만 하는 거 보고 대셔는 안 됩니다. 네네. 교육감이 정말 돼서는 안 될 뿐이다. 입시의 공정을 완전히 해치실 뿐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편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사실 그 생각 못했는데 조민 표창장 뭐 여러 군데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런 표창장이 실질적으로 입시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하면서 정경심 같은 사람이 대학 교수하면서 이러한 표창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아니까 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오겠다라고 입시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에 저런 식으로 조작된 서류를 딱 냈다? 그러면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불같이 화냈을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조국 교수 아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그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펜앤마이크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사실은 교육감 출마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네. 저도 이렇게 이 상황에서 교육감 출마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저라도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네.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없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네. 저도 이 선거지 선출직을 나가서 선출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한 축에서 저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늦게 결정됐습니다. 늦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 하여튼 이번 단일화를 반드시 성공해서 이번에 7대3으로 정말 압승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꼭 단일화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차정인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승리는 기본이고요.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정적이고 진짜 명실상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 같이 격려를 갖다가 해주시고요. 오늘 그 정수균 교수님한테 제가 대표적으로 박수 쳐 드리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요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